복수에 눈이 먼 아신왕은 자존심이란 놈 여기 넣어놓고 가.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쳤습니다. 아신왕은 왕자를 보내자마자 미친듯이 전쟁 준비에 매달립니다. 아무튼 정신을 못 차린 아신왕은 이번에도 실패한 채 눈물을 머금고 물러납니다. 우리의 아신왕, 이제 좀 잠잠해질까요? (396년) 동신대원정, 400년 경자대원정을 마친 고구려, 이제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이전에 아버지 고국야왕 때 빼앗겼었던 신성이라든지 남소, 또 평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군사를 이동합니다. 이때 404년,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11월에 후현을 정벌 해서 후현의 도성까지 거의 다 왔었는데요. 백제가 외 왕자까지 보내가면서 우리 좀 도와줘 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백제와 외가 협공을 해서 다시 이곳 고구려의 이쪽 대방 지역으로 침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백제로서는 지금 이 땅을 굉장히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침입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 고구려는 일단 여기를 찾기 위해서 퇴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찾았었던 신성이라든지 남소, 평주 이 땅을 다시 다 잃게 됩니다. 결국 이곳 내용을 보시면 고구려는 옛 영토를 다시 후현에 빼앗기면서까지 백제와 외 연합군을 상대하러 내려옵니다. 당시 광개토대왕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제한테 한번 당하더라도 지금 후현이 가진 우리 땅을 회복한다. 또는 백제는 용서할 수 없다. 차라리 후현한테 다시 땅을 뺏기는 게 낫다. 그런데 고구려는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앞서 고구려 이야기를 보시면 광개토대왕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신왕이 이 전쟁으로 관미성이나 옛 대륙백제 땅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즉 광개토대왕은 후현 공략에 실패했지만 이 실패로 아신왕 역시 영토 수복에는 실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을 향한 아신왕의 복수는 실전, 실패. 여기서 다른 내용으로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죠. 진짜 우리 역사에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요?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복수심 하나에 아신왕은 백제 역사에 크나큰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에겐 민폐 대마왕이었고요. 결국 계속된 실패에 화병이 도졌는지 아신왕은 대방전투 이듬해인 405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신왕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태자 영이 외에 있어서 동생 훈해가 대신 정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신왕대 가계도죠. 왕자 혈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먼저 일본으로 갔던 태자 영이고요. 지금 여기 왕자들이 남아있죠. 근데 이 혈례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삼촌이었던 훈해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등 백제 왕실은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귀국했던 태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섬에 머물면서 사태를 관망하기도 했죠. 아신왕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태자를 외에 보내는 무리수를 두지만 않았더라도 태자는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고 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태자는 이후에 외척들의 도움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간신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엔 아신왕 때 좋은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근초고왕 때 칠지도부터 시작해 수많은 문물들이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불모지였던 일본에 백제는 문화를 심어준 스승의 나라나 다름없었죠. 일본에 문명의 꽃을 심어준 백제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기, 왕인, 그 외에 수많은 박사들, 승려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직기 그리고 왕인이 바로 아신왕 시절에 일본으로 들어가 찬란한 문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일 먼저 백제 지식인들을 외에 파견하려 했던 인물은 당시 궁월군이란 사람입니다. 원래 백제 사람인데 아신왕 12년 무렵 백제 지식인 360여 명을 외로 데려가면서 동시에 본인은 외로 귀화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신라가 백제와 외 밀월 관계를 경계한 건지 외로 향하던 일행이 외로 가지 못한 채
가야에서 발이 묶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혼자 외로 갔던 광월군은 당시 외를 다스리던 응신천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3년 뒤 응신천왕은 헤그린노스구에게 군사를 주어서 이들이 가야에 있던 신라 군대를 뚫고 외로 오려다가 가야에 발목이 묶였었던 백제인들을 무사히 외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온 백제인들이 외에 각종 선진 기술을 전수하게 되는데요. 2년 뒤인 아신왕 14년엔 아직기가 파견됩니다. 원래 아직기는 외에 가서 말을 돌볼 목적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기가 말을 잘 돌보는 건 물론이고 경전도 잘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경전 읽는 소리를 듣고 응신천왕이 곧바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말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그리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이후에 고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말 돌보는 사람의 학문적 수준이 이 당시 외 학자들보다도 나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외 수준이 우리에 비해 상상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응신천왕은 말을 돌보는 아직기가 이 정도로 똑똑하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학자가 백제에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천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아신왕 15년 외에 오게 된 사람이 바로 백제의 대학자 왕인이었습니다. 왕인은 외로 건너가서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전파했고요. 태자의 스승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면서 일본 유교의 기틀을 닦게 됩니다. 아쉬운 건 지난번 근초고왕 때 칠지도 이야기도 그랬지만 아직기, 왕인 이 사람들 역시 우리 역사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일본 사서에만 등장하죠. 이런 훌륭한 분들을 정작 우리 사서에선 만나보지 못하고 일본 사서를 통해 발견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일본 서기에선 왕인을 서수의 시조라 말하고 있고 고사기에서는 문수의 시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수는 학문을 담당하는 관리를 일컫는 말인데 이 문맥을 넓게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직기, 왕인 이 두 사람 모두 외 학문이라는 귀한 유산을 전파해준 일본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아신왕 이후의 백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꿀이었습니다.